이번 영상은 우리가 주식 투자를 공부를 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차트 중심 매매를 하는 이런 단기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이 저평가된 종목을 발굴해서 오랫동안 보유를 하는 이 중장기 투자자들 또한 공통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의 내용을 꼭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내용을 이렇게 영상으로 만들게 된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어제 제가 차트에 관련된 영상을 하나 올렸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런 댓글이 하나 달려 있었습니다. 과거의 차트는 누구도 잘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죠? 맞는 얘기죠. 그리고 이분뿐만 아니라 모두가 다 궁금하고 당연히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제가 감히 이분의 주식 투자에 대해서 어떠한 부분인지 잘 모르지만은 최소한 주식 투자 경험이 그렇게 오래되지 않으신 분이거나 또는 차트를 활용하는 기준에 대한 이해도가 좀 넓지 않거나, 또는 제가 차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항상 차트의 한계점을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영상을 못 보신 분이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분이 말씀하신 것은 매우 중요한 그러한 내용을 분명히 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차트를 활용하는 그런 기준을 한번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이 그림 자체, 이 차트가 어제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이 구체적인 내용은 어제 영상을 참고를 하시고 누구든지 이 공부를 했던 영상을 보시면서 이분과 같은 생각을 분명히 하실 수 있습니다. 야, 뭐 옛날 자료 갖고 와갖고 하락하다가 바닥 만들고 올라가는 주식, 이거 뭐 여기에 원인이 어떤 거 뭐 얘기하면 누구나 못하겠냐? 그렇죠. 맞는 얘기죠. 다 지나간 차트도 갖고 누가 얘기를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하락을 하고 오르는 모습을 여기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내용에 대해 어제 영상에서 공부를 했다면 우리에게 이 내용을 진짜 현재 종목을 발굴하는 데 활용하는 방법은 바로 이 위치입니다. 이렇게 이 어제 공부했던 내용에서 이 부분까지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주가가 하락하면서 하락하는 이 상단 추세 라인을 돌파를 이렇게 못하고 있을 때는 아직은 접근해야 할 어떠한 구간이 없다. 역배열이기 때문에 이거 하나만으로도 매우 우리가 간단하지만 중요한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렇죠? 물려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되는 경우가 바로 이러한 역배열인 종목을 상단 라인에서 잡고 그대로 버티는 경우입니다. 손실이 40% 50%씩 순식간에 나올 수가 있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은 바로 이렇게 이제 더 이상 저점이 낮아지지 않는 이러한 부분, 어제 핵심적인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었죠. 그렇죠? 상단 라인을 이렇게 돌파를 하고 난 다음에 저점을 계속 지켜주고 있는가? 그렇다면 이 부분을 우리가 공부를 했고 실제 종목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위치에 있는 종목들을 보다 더 관심을 갖고 이러한 데서는 매수를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크게 두 가지로서 우리가 그것을 활용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위치에서 물론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는 있겠죠. 다만 저점을 더 이상 낮추지 않는 이러한 위치에서는 보다 관심을 갖고 확률적으로 하락을 멈추고 상승할 수 있는, 왜 저점을 낮추지 않는다는 것은 매수세가 받쳐준다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리를 더욱더 관심을 갖고 봐야 된다는 것이 어제의 핵심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결과론적으로 이 종목은 올랐지만은 이러한 확률적 자리를 우리가 찾는 것이 이 차트를 갖고 종목을 공부하는 목적이 될 수 있다는 것이겠죠. 이 공부한 자료를 갖고 100% 오를 것이다, 이러한 내용이 아니라 이러한 내용에서 확률적 자리가 될 수 있다, 거기에 초점을 맞춰둬야 된다는 것입니다. 차트 매매의 한계점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 그것은 우리가 모두 다 알고 전제로 진행을 하고 있다는 것이겠죠. 그렇죠? 자, 그런데 비단 이것이 분명히 방금 말씀드린 것은 차트에 대한 한계점이었지만 우리가
주식 투자를 공부를 한다면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은 차트 중심의 단기 투자자뿐만 아니라 저평가된 종목을 오래 보유하는 가치 투자자들 또한 공통된 부분이 있다. 그 부분을 좀 더 확장해서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식 투자 유형은 단기 투자, 그렇죠? 단타, 스캘핑이나 데이 트레이딩 같은 단타와 그리고 스윙 투자를 이제 단기 투자로 볼 수 있을 텐데, 이런 단기 투자의 중요 매매 기준은 재료, 중요하죠. 이 종목 어떤 재료가 있어서 변동성을 크게 키워서 단타로 끊어먹을 수 있는 자리가 나오는가, 이슈, 그렇죠. 그리고 차트 속에 3대 요소인 이평선, 캔들, 거래량, 그리고 호가창도 봐야 되고, 이러한 부분이 다 모두 단기 직관적인 매매 기준으로서 단기 투자자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매매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것이겠죠. 그렇죠? 반면에 가치 투자를 하는 이 중장기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중요 매매 기준이 이 종목을 오래 보유를 하는 것이잖아요. 당연히 성장성, 업종에 대한 성장성이 높은가, 앞으로 실적이 앞으로 좋아질 것인가, 이러한 성장성을 중요 기준으로 판단해야 될 것이고, 펀드멘탈, 저평가, 어떻게 보면 이 종목의 현재 주가가 이 종목이 현재 가지고 있는 가치보다 낮아져 있는가, 그 낮아져 있다면 그 종목을 매수를 해서 정상적인 현재 기업 가치의 정상적인 가격이 올 때까지 보유를 함으로써 수익을 늘리는 것이 또 중장기 투자자죠. 그렇죠? 그래서 펀드멘탈, 저평가되어 있는가, 이것도 중요하죠. 또 독점적 기술력을 보유해서 시장을 선도하고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기업인가. 즉 중장기 투자자들은 미래의 기업 가치 대비 현재 저평가된 종목을 발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단기 투자자든 중장기 투자자든 이러한 것들이 각각의 개별적으로 작용하는 것은 아니라 상호 작용하는 것이겠죠. 그렇죠? 중장기 투자자들이라도 하더라도 차트도 물론 중요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러한 것들보다는 중요도에서 분명히 낮아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듯 단기 투자와 중장기 투자자는 중요 매매 기준이 다르고, 방금 얘기했듯이 이러한 차트적인 부분 또한 우리가 아까 질문을 던졌던 과거의 차트는 누구나 잘 얘기할 수 있다. 이 얘기는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도 모를 수 있는 그러한 부분도 분명히 함축적인 의미가 있을 수 있겠죠. 차트라는 것이 과거의 차트만 봤을 때는 누구든지 잘 알 수 있지만은 앞으로는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것, 그러한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비단 그것이 차트만의 문제일까?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죠. 그렇죠? 이러한 부분은 우리가 앞으로의 어떻게 될 수 있을지를 알 수 있을까요? 자, 그러한 부분과 함께 연계해서 보면은 단기 트레이딩, 그렇죠? 단기 투자자들이나 가치 투자하는 이 중장기 투자자들이나 모든 중요한 매매 기준, 우리가 함께 지금 살펴봤던 중장기 투자의 중요 매매 기준, 그리고 단기 투자자의 중요 매매 기준, 이런 모든 중요 매매 기준은 어떻게 보면 모두 다 지나고 나서야 확인이 가능하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차트라고 해서 지나고 나서야 확인이 가능하다. 차트만이 아니라 성장성도 그렇고 펀드멘탈도 그렇고 독점적인 기술력도 그렇고 경쟁사가 나타날 수도 있는 거니까는 이러한 부분이 모두가 다 이러한 관점이라면은 다 지나가고 나서야 알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삼성전자도 우리가 많은 분들이 10만전자를 바라보고 재작년 겨울부터 많이 매수했잖아요. 8만 원대 이럴 때부터. 그런데 주가가 쭉쭉 많이 빠졌죠. 그렇죠? 그리고 삼성전자의 지금 월봉 차트입니다. 이러한 구간대에서 장기 투자를 몇 년 동안 했다면은, 그렇죠? 2012년부터 2016년 거의 4년이 이러한 횡보를 만들고 있습니다. 참 버티기 쉽지 않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아무리 좋은 종목도 결국에는 다 지나고 나서야 그 종목이 결국에는 저평가였다, 또는 성장성이 있었구나, 이러한 것들을 판단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차트와 다르지 않다는 것이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식 투자를 공부를 할 땐 이 차트던 펀더멘탈이 저평가던 업종의 성장성이 높아 보이던 현재 100% 확신을 갖고 매매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 그 점을 꼭 머릿속에 갖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별표 쳐놓은 거, 보다 더 상승 확률이 높은 종목을 선정하는데 이렇게 선정하는 판단에 도움이 되는 부분을 공부를 하고 앞으로 적용하고자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차트라는 것이 이러한 부분에서 예전 자료 다 찍고 올라간 자료 펼쳐놓고 우리가 공부를 하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러한 생각이 아니라 이것을 올라가기 이전에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것을 공부를 했다면 이러한 구간대에 있는 종목을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겠죠. 그것 또한 100% 오를 것일가 아니라 어떤 것이었죠? 그렇죠. 확률적인 자리입니다. 중장기 가치 투자도 100%라는 것은 없습니다. 이 종목이 앞으로 성장성이 좋을 것 같다. 100%가 있을까요? 없죠. 하지만 확률적으로 우리는 그러한 종목, 저평가된 종목을 발굴하는 것이겠죠. 가치 투자자 입장에서는, 중장기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리고 나서 그러한 분석된 기준을 믿고 그 종목을 보유를 하는 것이겠죠. 차트 매매도 또한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여러 가지 차트에 대해서 과거 자료를 갖고 공부를 한 것을 갖고 현재 종목에 분석을 했을 때 적용을 해서 그 공부된 모습에서 결국에는 확률을 높이는, 보다 더 상승 확률을 높이는 그러한 종목을 선정하는데 도움이 되는 그러한 것을 적용하고자 차트 공부 또한 한다는 것이겠죠. 이렇게 과거의 차트이기 때문에 우리가 도움도 안 되고 뭐 이런 부분이 있는 것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렇게 판단을 했을 때는 어떠한 공부도 나에게는 도움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제가 일부러 이 가치 투자도 적용을 시켜서 말씀을 드린 것이, 그러한 생각을 갖고는 우리가 차트든 이런 펀더멘탈이든 성장성이든 업종이든 모두가 다 지나고 나서야 알 수 있는 것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식 공부를 할 때는 100%라는 생각보다는 확률적인 관점에 초점을 둬서 단 1%, 2%라도 보다 더 상승 확률이 높은 종목을 선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것이다. 거기에 초점을 두시면은 분명히 긍정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전제 조건을 갖출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처음에는 이 차트에 대한 부분에 이제는 왜 차트를 공부해야 되는가에 초점을 맞췄는데, 이것만 말씀을 드린다면 주식 투자에 대해서 그러면 가치 투자는 뭐 당연히 100% 맞는 건가? 이런 혼동도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가치 투자 또한 이러한 부분들이 다 어쨌든 지나고 나서야 모두가 다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차트든 성장성 업종이든 그렇죠. 100%란 건 없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이 부분은 우리가 모두가 다 공통적으로 갖고 있어야 되는, 주식 투자를 공부를 할 때는 모두가 다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매우 그러한 중요한 내용이 될 수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내용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